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합격반 2차 2과목 27강 교재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삼과 농업수입 보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출제가 되면 15점 확보가 아주 쉽고 공부할 분량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 당이 다 끝나고 8월 달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핵심 정리를 할지 파이널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공부하니까 저는 상당히 스터디 카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액제에서 시간 30시간 이렇게 끊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우리 선배님들 손해평가사 분들은 현재 경북 어성으로 많이 모이고 있죠. 작가조사. 제가 3년 전에는 작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강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서 작가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강의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참석을 좀 하기 힘들지만 작가조사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경작불능보험금 조사를 하든 아니면 늦어도 작가조사는 참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작가조사 할 때 건강관리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작가조사를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폭염에 열공하시면서 즐기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삼과 농업수입 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칸의 개념이죠. 칸의 개념이다. 요거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몇 평 하듯이 평의 개념에서 단위 면적 땅으로 바뀌었죠. 단위 면적 바뀌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삼 품목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칸의 개념에서 단위 면적 땅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로 세로다. 모든 것은 평가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가 뭔데 했을 때는 지중무 간격이죠. 이렇게 지중무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림 시설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간격이죠. 그것이 지중무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삼에 물이 있으면 썩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두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심이 두둑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두둑. 또는 우리는 일항이라고 하죠. 일항.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일항이라고 한다. 일항. 일항이라고 하고, 요거는 고랑폭이다. 그래서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를 갖다가 우리는 칸의 넓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밭작물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체 농지에서,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100칸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번에 수확할 거는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대관을 떠올린다. 크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소찰이다. 이렇게 대관 소찰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암기하다 보면 실제 시험을 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꾸 시험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피해 면적이 나오고 재배 면적이 나왔으면 당연히 대관이니까 큰 부분에서 먼저 대관 소찰을 좀 하자 하는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율 공식을 이걸 바꾸죠.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갖다가 우리는 틀리지 않게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평년 수확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농지의 인삼은 전국의 인삼 농가는 평년 수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동일합니다. 평년 수확량은 동일하다. 그죠? 동일하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고, 이렇게 또 나오는 이유는 농협에서 수미할 때
50%만 해주세요 해서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속에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한 일주일 뒤에는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율 공식을, 이 공식을 한마디로 하면 평수비평으로 해보자. 평수비평. 그래서 우리는 평수비평의 피해율을 쓰자. 제가 7회 때 이렇게 해서 맞췄단 말이죠. 7회 때도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됐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담당자는 이 수확량을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라는 특별 예외를 두고 있죠. 그래서 특별 예외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평은 연건별 기준 수확량, 연건별 기준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되지? 3년건일 때 640g이다 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연건별 기준 수확량이다.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연건별 기준 수확량을 주어지고 평, 수, 미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게 헷갈립니다.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 플러스 단위면적 미보상 감소를 해버리면 이게 플러스가 지금은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답안 작성할 때 헷갈립니다. 수확량을 구해서 올라가는 것.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연건별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확량,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연건별 기준 수확량을 이렇게 쓰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이렇게 평수 미평의 공식과 동일하게 써야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수하는 소리 중요하죠. 그래서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폭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수해가 2025년제 이 두더지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공부를 해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인삼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대충집의 화재, 냉침, 폭, 수술 해놨죠. 그리고 조수에 9개 담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수입 안전보험은 출제가 되면 심플하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금은 가피자, 총복수법입니다. 가피자. 피해율은 기실기다. 왜? 수입이 중요하다. 피해율은 농업수입 안전보험이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기준수입분의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수입. 그래서 기실기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수입이 말 그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계약할 때 주어지는 기준가격. 실제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조수미의 본명, 그죠? 본명은 미니멈, 수확기와 기준가격의 작은 값,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 않았을 경우는 평년 수확량 적용해야 되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포도 품목은 착색 불량된 송이는
정상과시를 한다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15점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설, 해가림 시설인 평가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그래도 비례 보상할 때는 해비치 호텔이다 하는 것에서 해비치 호텔이다 해서 이 해가, 그죠?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돼지해죠. 자축인모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돼지해, 돼지를 키우는 축사, 요것만 비례 보상을 하더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례 보상이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과 항상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그 몸값 대비해서 얼마나 가입했지 하는 이 부분은 항상 비례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 표본 조사를 하겠죠. 또는 전수조사도 되겠죠.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 조사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사 종류 및 방법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쭉쭉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그닥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 위주로만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사항은 바로 227페이지에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할 때 요것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지지목 간격은 칸 넓이는 지지목 간격에서 곱하기 두둑폭과 고랑폭을 한다 하는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칸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쭉쭉 정리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 피해 칸수 조사 중요하죠. 피해 칸을 어떻게 조사하지 했을 때 이렇게 피해 칸에 대해서는 전체 파손, 부분 파손은 20%, 40%, 60%, 80%요. 이것이 기출지됐죠. 그래서 특히 피해 칸은 전체 파손이냐 부분 파손을 20%, 40%, 60%, 80% 한다. 이것이 기출지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죠. 전체 파손이냐 부분 파손 중에서는 20%, 40%, 60%, 80% 둔다 하는 것이 기출지됐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봐두시면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5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인삼 해가림 시설의 감가율은 내용연수가 6년, 18년 목재와 철제밖에 없습니다. 그죠? 목재와 철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잔가율, 가치가 내용연수가 10년이 됐다. 이거는 철제가 20년이 되어도 그 남아있는 가치는 20%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은 내용연수가 있으면 이게 100%에서 20%를 뺀 80%가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80%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내용연수 6년을 나눠주면 바로 13.33%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볼 때는 80 나누기 6년 하면 13.33%가 나오죠.
13년. 이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 다음에 여기서 18년을 80% 나눠주니까 4.44%. 예.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 이걸 암기하든 이걸 암기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고 이 부분은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더라. 특별하다. 이것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중간값을 쓴다. 중간값. 중간값을 쓰고 중간값에 하나, 둘, 셋을 비교해서 중간값을 쓰더라. 그래야 이 문제를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맞출 건가 하는 중간값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파손됐을 때 여러분들이 파손됐을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 해가림 시설, 인삼의 해가림 시설의 평가 방법이, 즉 손해액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죠? 이 손해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쫙 그린단 말이죠. 아, 이렇게 했을 때 해가림 시설이 300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00칸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때, 그때와 장소에서 평가된 거죠. 300칸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간값을 할 때 1번, 2번, 3번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300칸에 대해서 사고 당시에 한 칸이, 이 한 칸이 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했을 때, 뭐 2년 했을 때는 이것이 목재다, 철제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재를 갖다가 한번 해보면, 목재를 해버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개념 잡기 위해서요. 목재는 13.33%죠. 목재는 13.33%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2년이다 했을 때, 2년이니까 13.33%이기 때문에 300칸 곱하기 한 칸에 만 원인데 곱하기 1-2년 곱하기 13.33% 경영감가를 해줘야 되겠죠. 왜? 사고 당시니까. 이것의 20%단 말이죠. 20%. 이 값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만큼 파손되었다면 130칸이 파손되었다 했을 때 130칸 곱하기 사고 당시에 만 원이었다 하면 이 값, 이 2번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값, 2번 값의 감가를 정해야죠. 감가 1-2년 곱하기 13.33%, 이것이 3번의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해가림 시설의 평가 방법의 손해액을 구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구한다. 전체에 대해서 이 300칸이었단 이것에 대해서 만 원이다. 설치비가 단위면적당 한 칸에 곱하기 100% 마이너스 2년 경과됐다 했을 때는 이렇게 중고값을 하는 거죠. 중고값의 20%. 그 다음에 파손된 것, 이 부분에서 130까지 파손되었으면 그것이 만 원이다 했던 신가, 그죠? 신가. 또는 이것이 재조달 가액이죠. 재조달 가액이다. 이것이 시가다. 이렇게 구분해서 결정한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0칸인데 한 칸에 만원이다. 그 당시에 300칸 곱하기 만원이다. 이렇게 하고 곱하기 그 당시에 100%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0.13.33%다. 이렇게 해버리면 200 이렇게 곱하기 20% 이렇게 하니까 자 300칸 곱하기 300만원 300칸이고 만원이면 300만원이죠. 너무 적나? 네,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되겠죠. 300칸 곱하기 칸에 만원이면 300만원. 칸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세를 줬을 경우 한 칸에 만원이다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300만원이다 그죠. 30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년 곱하기 13.33% 이렇게 해서 곱하기 20% 곱하기 20% 해버리면 44만 040원이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130가리일 때 130가리 130만원이 되겠죠 그죠. 만원을 곱하니까 이는 130만원이 나온다. 130만원. 그 다음에 130만원을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년 곱하기 13.33% 이렇게 해버리면 95만 3,420원이 나온다 그죠. 이때 결정된 중간값이니까 중간값은 요거죠. 그래서 이 값이 결정이 되더라. 네. 그리고 재조달가액 특약. 재조달가액 특약을 들었으면 이게 되겠죠.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 값이 될 거고. 그죠? 사고 난 것. 그 다음에 특약을 가입하고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 수리복구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요 시가로 결정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 해가림 시즌 정리가 됩니다.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림 그리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다음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은 나오면 알아봐 줄 수가 있다. 산출된 피해 그죠? 산출된 피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죠? 다만 월 단위를 적용하죠. 월 단위를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다만 피해액의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입은 것의 신가죠. 신가. 피해는 신가의 신가. 그죠? 지금 방금 구했을 때 중간값에 예를 들었을 때 2번을 이야기하는 거죠. 2번을. 자, 그러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다. 요거 20%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이거 이하인 경우에는 80만원이 되겠죠. 이게 100만원이라면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80% 적죠. 그죠? 그러니까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피해액이 요 2번이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한다 했을 때는 이게 130이 돼야 되겠죠.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요 3번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다. 미만이기 때문에 80이 됐다 했을 때는 어느 게 결정되죠? 1번이 결정되죠. 80만원이니까 보험가액의 20%를 손해로 산출합니다. 이거 시험 나왔단 말이죠. 요걸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헷갈리면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했던 강의를 들으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복구 하지 않았을 때는 제도별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감가된 금액을 보상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제조달 고액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 보험의 목적과 하는데 제조달의 소유자는 금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지만 보험의 목적이 손해 입은 장소에서 수리 복구를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제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3번 감가된 금액을 보상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인삼보험금 살 인삼이 인삼 가피이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율은 무시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연금별 기준 수확량 가입 당시 연금 기준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 계산 시에는 보험금 계산 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가입 당시 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주어집니다. 그죠? 그때 표를 주어지면 우리가 4년간 우수도 하면 이것이 연금별 기준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된다 이거죠. 문제에서 우수 4년간이나 하면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0.78kg per 단위 면적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는 한 번은 봐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확량 계산 방법 이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예외를 줬기 때문에 이 예외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평수비평으로 푸는 그러한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한다. 농지별 손해방지는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런 부분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A, B, C라고 해서 시설파트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A는 목적물 손해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A다 하는 부분. 이 스몰 a는 이 금액에서 10% 한도를 자기 부담금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플러스 B는 손대잔이죠.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 기타 C는 고다리가 없죠. 고다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기타 협력 비용이다. 기타 협력 비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손해방지 비용은 해가림 시설만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은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쭉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례보상하는 거죠.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항상 비례보상할 수 있으면 비례보상. 그죠? 손자봉하고 난 뒤에 비례보상. 가입한 경우는 그대로. 가입한 경우도 이게 손해액 많이 자기 부담금 비례보상 하는 거죠. 비례보상 하는데 분모가 보험 가액이 아니고 제도달 가액이에요. 제도달 가액, 보험 가액 금액. 보험 가액이냐, 제도달 가액이냐. 요것이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기 부담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손해액의 10%. 먼저 손해액의 10%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도인지 보는 거죠.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목적물 손해가 8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80만 되겠죠. 이때는
88만원. 88만원은 1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목적물 손해가 1800만원이고 이것이 180만원 해서 1980만원 했을 때는 이것이 10%가 얼마죠? 198만원이니까 이 198만원은 100만원으로 바뀌겠죠. 왜? 한도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두면 된다. 그래서 손해란 그곳에 생긴 때와 장소다. 때와 장소, 때와 곳이다. 장소라고 써도 되겠죠. 정답 처리가 되겠죠. 때와 장소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시험 나오기 좀 힘들 겁니다. 중복보험은 출제가 어렵다. 나오면 그냥 초과보험으로 계산해서 안분해 주는 걸로만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이까지는 힘들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게 좀 요거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렇게 해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게 됐는데, 그 다음에 손대잔은 손해방지 비용은 상기, 가나, 위에 있는 비례보상 등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손해방지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의 문제가 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손해방지 비용이 예를 들어 30만원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A, B, B, C라는 공식을 사용할 때 이 30만원이 실제로 농가에서 손해방지 비용을 사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목적물 손해액 800만원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80만원 마이너스 88만원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B로 넘어와서 손해방지 비용을 30만원 썼으니까 이 30만원은 여기서 30만원을 (20만원을) 줄여서 마이너스 2만원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또는 아니다. 요거는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은 30만원에서 3만원 30만원 마이너스 3만원이니까 27만원이다. 이 27만원은 한도 20만원이니까 2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금액에서 손해방지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20만원을 다 주는 걸로 30만원을 썼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20만원이더라. 한도 20만원 적용.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이렇게 했죠. 이걸 반드시 착각하지 않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손해방지 비용은 쓴 것에서 계산된 금액이 한도를 20만원 한도니까 27만원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근데 미리 여기서 30만원을 20만원 줄이고 자기 부담금 빼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